지금부터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울진군 유치 확정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추진 경과 브리핑에 이어 손병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장상묵 경상북도 공무원 노조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그리고 끝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직면한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그 중에서도 전 세계가 원자력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강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수소 산업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의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은 탄소 중립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청정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소경제벨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핵심적 위치에 바로 울진이 있습니다. 국내 원전 최대 보유 지역인 울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수소 융복합 사업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 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와 시멘트 산업,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와 철강 산업, 울산 수소 모빌리티 국제 자유특구와 화학단지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수소 경제벨트의 중추 지역입니다. 국내 수소 관련 메인 기업, 연구기관과 산학연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중점 육성 산업은 수소 생산업, 수소 저장 관련 제조업, 수소 운송업, 수소 관련 연구개발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전기와 열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과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울진은 단계별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온 수전의 수소 생산 플랜트가 조성되는 가운데 수소 전주기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 동시에 고온 수전의 실증 연구가 진행됩니다. 한수원에서 추진 중인 대용량 청정 수소 생산 및 저장 플랜트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고온 수전의 실증이 완료되면 1기가와트급 원전 1기에서 연간 20만 톤의 막대한 청정 수소 생산이 가능해지고 수소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청정수소 대량 생산 기지로서 국가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모래톱 위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탄소 중립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혁신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전 에너지 실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런 브리핑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원자력 청정 수소 생산 특화 단지 조성과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죽변면 후정리 이런 약 한 48만 평에 3,996억 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해서 한 2030년까지 7년간 이렇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으로 2022년 7월 1일 반영을 하였고 2022년 10월 21일 신규 국가산업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설명회 개최 및 제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통상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해당 부서장이나 또는 좀 중요하다 싶으면은 부단체장이 가서 이렇게 제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산단 자체가 울진이 앞으로 소멸의 길로 갈 것인가, 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마 군수님께서 평생 기업에 몸담으면서 아마 직감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한 일주일간 저녁에 김밥 먹어가면서 이 발표자로 일일이 다 적고 체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 발표를 하였고 또 11월 23일 현장 실사 때도 군수님이 직접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군민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군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 평가단 현장 실사가 있었고 지금 발표가 19개소 신청에 14개소 선정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군데 선정해도 저희 울진군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요게 1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원자력 수소 생산과 우주 발사체 등 전국 10여 개소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메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튼 판단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제 아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최종적으로 후보지 유치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관련해서 저희들 보시듯이 이렇게 MOU 했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그런 내노를 하는 정말 좀 대기업들입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내노를 하는 그런 대기업들 모두 참여해서 울진군과 함께 하기를 희망을 했고, 또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런 큰 기업들이 울진군의 수소 쪽에 투자 계획을 합해서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 전체적인 투자 효과가 총 한 3조 5천억 원,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조 1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구상입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84만 5천 제곱평방미터, 복합시설 용지가 10만 4천 제곱평방미터, 공공시설 용지가 43만 8천 제곱평방미터, 기타 한 18만 9천 제곱평방미터에서 총 15만 7 제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후보지 선정 발표가 있었고 올해 5월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11월경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 9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게 되면은 한 2025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고 한 2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 승인은
한 2025년 8월경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보상 이루어지고 또 착공, 준공까지 해서 이 전체 기간은 한 7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산단 추진 일정을 보면은 사실 좀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딜레이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12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던 게 이렇게 약간 발표가 늦어진 그런 배경에는 그렇게 계속 6년, 7년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정부 부처 간에 그런 협의 의견 거치는 그런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병복 울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또 언론 기자님들 다들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동안에 우리 울진군에서 추진을 하는 동안 많은 이 언론에서 또 기사화 시켜주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큰 힘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러한 지지 자체가 이 선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여러 가지 또 협조를 해주신 우리 국민들 짧은 단시간에 또 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 불과 짧은 기간 안에 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등 이 전 국민들의 호응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또 같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추가로 또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원자력 청정 수소라는 게 원자력 본부가 있으면 다 똑같은 조건이 돼요. 이 똑같은 조건에서 울진이 선정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 다른 전략 또 이 전략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산업부 또 국토부 여기에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값싼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에서는 전기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울진만이 값싸게 전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요로에서 알기 쉽게, 그러니까 비송전 전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SMR이든지 MMR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체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대체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설득시키는데 또 다른 데보다 우선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을 하는 데는 결국은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고열과 또 한수원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수원이 또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협조를 끌어내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유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면서 전국에서 수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각 대기업에서 수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전체 전국의 대기업들이 수소 이 사업을 맡는 부분들이 최고 중역들이 다 맡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부사장이나 사장급에서 하나의 이 수소 사업들을 다 맡아서 대기업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대기업들이 또 우리 울진에서 한다면은 와서 같이 하겠다. 우리가 이 산단 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다 끄집어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심사를 해보면은 또 저희가 기업을 하면은
심사를 하는 분들이 어디에 주력을 두고 있느냐. 결국은 이 사업이 울진에 갔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전 국민한테 기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현지의 실사라든지 이 보고를 할 때 질문의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또 거기에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주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산단 선정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또 이 도에서도 사실 경상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군데가 다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 아주 강력하게 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상북도 세 군데가 전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스케줄표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가면서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지 전체 우리가 MOU를 맺은 기업들이 어떻게 배치를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업 배치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세부 계획들을 다 짜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일을 하고 과연 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 법을 세 가지 법을 전기 판매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고쳐서 그대로 갈 거냐, 법이 안 됐을 때 또 법 고쳐지는 수정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러한 부분들 대안을 다 세워서 사업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산업 단지 유치부터 하자. 단지 유치를 했을 때 이 모든 후속 일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힘을 쏟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기여를 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전기세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한 결과 지금 그전에 원자력 전기를 많이 썼으면은 지금은 46원입니다만은 그전에 60원짜리, 그러니까 60원이나 46원짜리 전기를 써야 되는 부분들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100원이 넘어가는 전기들을 많이 쓰느라고 한전이 적자가 많이 돼 있죠. 한전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턱없이 올라버리니까 지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스 발전소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겹쳐서 지금 이 한전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과거에는 우리 한수원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싼 전기를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발전소가 열을 떼야 되거든요. 열을 떼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터빈이 이제 발전기하고 연결해서 전기를 발생해 주는 겁니다. 이건 모든 발전소의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연료 부분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입이에요. 가스든가 기름이든가 석탄이든가 다 수입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수입을 해오던 부분을 막아줬죠. 이제 막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원자력이 그동안 기여를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이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기여를 한 부분보다가 더 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열입니다. 이게 열적으로 이게 바로 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우디에서 싣고 오는 LNG 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바로 옆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앞으로 수소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 수소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만드는 원자력 수소고,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드는 거를 결국은 울진에서 리드를 해서 정부에서 한수원이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진이 해달라고도 해야 되지만은 울진에서 하라고 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울진에서 수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LNG 가스를 이렇게 값싸게 쓸 수 있는 게 저 사우디에서 싣고 오잖아요. 사우디에서 싣고 오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손쉽게 쓰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배를 잘 만들어서 잘 싣고 오는 거예요. 싸게 싣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 LNG를 싣고 올 때는 물로서 싣고 와요. 액체로서. 액체로서 싣고 오는데 싣고 와서 가스로 시킬 때는 부피가 600배로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경제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수소도 똑같거든요. 수소도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물로 변환시켜서 그 물을 싣고 가서 수소는 800배로 늘어납니다. 800배로 늘어나는 수소가스를 써서 쓰게 되면은 그래서 울진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남해든지 서해든지 심지어는 외국까지 이런 수소 운반선을 통해서 싣고 나를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탱크에 저장했다가 그 지역을 이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사업에 대한 전 주기가 우리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울진에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에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다면은 앞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힘을 보태준다면은 울진에서 앞으로 수소 청정 수소 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울진에서 수소를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 홍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또 저희가 선포식을 할 겁니다. 그때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또 원내대표 또 나머지 우리 울진군의 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를 대표하여 장상묵 경상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장상묵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동혁 군수님 그리고 언론 기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울진 국민 여러분, 우리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선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열어줄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된 울진군의 이 분야에서 선도주자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함께온 원자력 발전소의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울진군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소 산업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치 성공은 손범목 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비송전 잉여 전력을 활용이라는 체계적인 논리 개발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하였고 2주일 만에 국민의 절반이 참여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울진군 의회의 촉구 결의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하고 국가적인 원자력 수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신 700여 명 조합원과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선은 우리가 인구가 지금 4만 7천입니다. 제가 여로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4만 7천 인구가 매년 1,000명씩 줄어들어요. 매년 1,000명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한 살에서 18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력의 11%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30%가 넘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매년 가면서 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1,000명이 아니고 거의 2,000명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인구 6만을 지키겠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은 단기간에 우선 할 수 있는 게 2, 3천 명, 몇천 명을 모아와 가지고 하는 인력이 3, 4호기 이제 시작이 되면은 한 평균 한 2천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이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 유동 인력이 들어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000명 이상의 유치 효과가 있는 산업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은 뭐 나머지 인구 증가 이렇게 유입하는데 일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는 큰 물줄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산단이라는 이러한 규모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전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공약한 대로 6만 명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계산상으로는 고용 유발 효과가 2만 명 이상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고 지금 바로 제가 해야 되는 게 이번 추경 때 바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추진단장이 있어야 되고 추진단장 전체가 하는데 지금 우선은 추진단장 밑에 본부장급으로 2분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으로 전체 사업을 배치를 하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지도를 해서 끌어갈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지금 그 또 대정부 라인에서 거기에 예타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분. 이 전체를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이 조직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끝나면은 이번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하고 바로 조직을 만들 겁니다. 예. 그 국제전을 여원 기자입니다. 예. 그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은 이제 국가산단 유치가 됐을 때 예. 앵커 기업들과 예. 여러 그게 이제 우리가 생산 유발 효과 7조 그다음에 또 고용 효과 24,000명 아까 이게 자료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자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이제 수소 전주기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에서 취업을 우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원자력은 원자력대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전체의 전국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직원들을 본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 수소만을 위한 이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앵커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MOU를 맺었던 8개가 앵커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 앵커 기업들을 다 정비를 해서 기술별로 배치라든지 또 어느 회사가 이 전체를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주관사가 될 건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또 한수원하고 어떤 기술 협조 관계를 가지고 갈 건지 또 아까 그 용어 중에 보면은 저온 수전해라는 말이 나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거에 고온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온과 전기를 이용한다는 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씩 검토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나온 방식은 우선 저온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상용하는 데 있어요. 이게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물에서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려면은 결국은
열을 가해서 고온으로 해서 다시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한다. 그럼 배우는 것만큼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비송전 전력이 일부 생기는데 이 전력이 한전에서는 지금 송전 선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겨요. 우리는 그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다. 그 이용하려면 법을 3개를 고쳐야 됩니다. 그 고치는 거를 나중에 그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SMR이다 MMR이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할 거냐 가면서 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예, 그런 숙제들을 다 풀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들 앵커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8개 기업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어떻게 가장 그 원자력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는데 내년부터 탄소세를 물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전기를 쓴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쓴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 다음에 LNG라든지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전기는 거기에 대한 이 탄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 전기로 원자력 전기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료가 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기 요금이 한전으로 갔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요금이 똑같아집니다. 이게. 똑같은 요구를 하면은 원자력 사업본부 다 이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설득을 한 거는 일부 비송전 전력이 생긴다. 3, 4호기까지 하면은 계산상으로 비송전 전력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본부장을 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보통 90% 갔어요. 90% 갔는데 지금은 뭐 심지어는 60%대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고 70% 떨어질 때도 있었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워낙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발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비송전 전력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효율을 올려서 생기는 이런 부분에 비송전 전력은 한수원이 한전에 파는 가격으로 우리가 써도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 한전이 손해를 하나도 안 본단 말이다. 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산업부, 국토부, 대통령실 이런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요로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 선정을 받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비송전 전략으로 경쟁력 있게 수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고 또 그 부분에 기업들이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울진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가서 다 투자를 해주겠다. 오늘 아침에도 GS 건설에서 들어가 가지고 막 1조 넘는 투자를 하겠다 하고 대통령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 준 겁니다. 예. 예. 뭐 그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소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한수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게 한수원 조직은 그 공모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봐가지고요. 이 전국에 5군데가 똑같은 일을 하는 공장이 있다. 한수원 말고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은 전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 5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착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들어오는 공장은 이제 수소 공장이 들어선다. 그 다음에 이 수소를 또 배급하는 공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데 이게 전국에 5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울진밖에 없어요. 울진 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울진 지역 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또 우리가 뭐 강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한손이 없었다 치면은 우리 37,000이에요 인구가 47,000 중에서 어쨌든 나와서 울진군에 직접 뿌리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효과는 큰데 지금 또 수소산업단지는 앞에 있는 원자력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고 정착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데서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 투자를 한다. 그럼 지금 거기는 그 암모니아를 이용한다든지 지금 청정 그 원자력 전기 분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서로 틀립니다. 예, 부생수소를 가지고 그건 양적으로 우선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부생수소라는 게 우리가 이 플랜트 공장을 지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들을 포집을 해가지고 그 포집한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 부분은 상용화해서 판매를 한다기보다가 우선 자체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판매용으로는 그렇게 이 용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그 부분에서는 우선은 저희가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에 뭐 이거 몇 배라고 말씀드린 것도 저게 뭐 혹시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우리가 하면서 보면은 부지 자체가 제한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절대농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는데 막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도 지금 웬만한 문제가 토지 이 용도 변경하는 거는 도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선정한 부지가. 그래서 현장 설명회를 할 때도 도에서 관련 부처 국장이 내려와 가지고 하여튼 도사항은 도사항에서 다 풀어주겠다 하는 문제는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말씀하신 그런 가격 문제인데 저희가 산정한 가격으로는 충분히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요지로 쓰는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 굳이 뭐 마무리만. 예,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언론에서 제가 하실 때 또 박영수 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또 요래에서 많은 그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언급 좀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근데 하여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이철우 지사님 이렇게 해서 다들 도와준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예, 예 다시 한 번 더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예, 우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 울진도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 이러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많이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산단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고용 유발 효과를 비롯해 가지고 인구 증가 효과 이러한 부분에 이 경제적 효과에 많은 울진 경제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전주기에 대한 이 산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자력의 저렴한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 수소를 생산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타 산업에 또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원자력 전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다 똑같은 조건에서의 전기를 쓴다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지만 울진은 앞으로 3, 4호기가 완공이 되면은 비송전 전력을 활용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선 이러한 각 사업에 대해서 이 수소 실증 생산에 대한 이 예타 통과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앵커 기업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기술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수소 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같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